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램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클램퍼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양 클램퍼. 양이 있으면 클램퍼도 존재하겠죠. 네,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기능은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입력되는 파형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고, 그리고 이때 값을 P1, 이때를 VP2라고 한다면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양 클램퍼는 밑에 단을 0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끌어올리는 거죠. 끌어올려서 이렇게 두 배로 끌어올리죠. 이걸 바로 양 클램퍼. 그렇다면 이거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VP1 더하기 VP2가 되겠죠. 이게 양 클램퍼였다면 클램퍼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출력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는 걸 클램프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의 크기는 마이너스 VP1 빼기 마이너스 VP2 이 크기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네. 방금 설명드렸던 게 이게 바로 클램퍼가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도면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파시터가 하나 존재하고요. 여기에 저항과 병렬로 다이오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VI, 이곳의 전압을 VI, 그리고 이곳의 전압을 Vout, 인풋이고 아웃풋을 말하는 거겠죠. 자, 이럴 때 입력되는 전압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값을 VP1이라고 하고 여기의 값을 마이너스 VP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먼저 첫 번째 경우는 이 구간을 먼저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즉, 입력되는 전압이 마이너스로 들어올 때, 마이너스 VP2라는 전압이 걸렸죠.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가 마이너스 잠시만요. 자, 요 구간 첫 번째 요 구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구간 1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VP2 걸렸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돼서 여기는 마이너스 VP2라는 전압이 걸리겠죠. 이 마이너스에 대한 요소는 위에가 원래 플러스고 아래가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라는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서 이 극의 기호를 반대로 바꿨죠. 그러니까 다 마이너스 VP2라는 것이 다 적용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류는 어떻게 흐르겠습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네, 이런 식으로. 아이고. 전류는 아마 여기서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고민하겠죠. 이쪽으로 흐를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흐를 것인가, 예, 이렇게 흐를 것인가, 아니면 예, 어디로 흐를 것인가, 예, 고민할 겁니다. 자, 그럴 때 저항이 있고, 자, 저항이 있고 다이오드가 있으니까 전류는 어디로 흐를까요? 아무래도 저항이 없는, 그리고 다이오드 방향에 지금 맞춰져 있는,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전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전류가 지금 이 방향으로 흐르니까 저항이 있는, 저항보단 저항이 없는 다이오드의 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은 이것은 이 회로에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이 저항이 없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죠. 그럼 전류는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자, 그럼 Vout이란 전압은 몇 볼트가 나올까요?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결국 회로는 어떠한 모양을 갖게 된 거냐면 이런 모양을 갖게 된 거죠. 여기가 Vout. 그렇다면 이 1번 구간에 해당하는 이 구간에서는 Vout은 지금 몇 볼트가 나올까요? 예,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니까 0볼트가 나오죠. 0볼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출력 값을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구간에 대해서는 0볼트가 나온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구간. 이제 이 두 번째 구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두 번째. 자, 이란 요 구간에서는 그러면 자, 빨간색으로 표현해볼게요. 지워지는 모르겠네. 혹시나 지워지지 않는군요. 자, 빨간색으로 표현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위에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 해서 자, VP1. 자, VP1이라는 양의 전압이 지금 나오는 구간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VP1이라는 전압이 걸리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한 가지 빼먹었다. 아까 파란색으로 자, 이 구간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죠. 자, 이렇게 흘러갔어요. V0에서는 그냥 0볼트가 출력이 됐어요. 근데 여기 쭉 가다가 캐퍼시터로 전류가 흘러요. 근데 캐퍼시터의 특성상 처음엔 전류 흘리다가 공급되는 이 전압만큼 여기에 충전이 되면서 이게 전류가 끊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P2란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캐퍼시터에 VP2만큼의 전압이 쌓이면 얘는 전류를 끊어주게 되죠. 자, 아마 끊어주기 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는 VP2라는 전압이 쌓이는데, 자, 어떤 식으로 쌓이냐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리고 VP2 요 정도의 전압이 쌓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자, 두 번째 구간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면 VP1이라는 전압이 자, 위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 전압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겠죠. 자, 흘러갔어요. 캐퍼시터를 통해서 자, 흘러갔어요. 근데 아까 캐퍼시터 끊어져 있는데 이제는
캐퍼시터가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전류가 캐퍼시터에서도 이렇게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캐퍼시터가 이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과 지금 동일한 방향으로 충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이 방향의 전류가 흘러나오면 캐퍼시터 안에 있는 전류도 함께 흘러나오지요. 자, 그런 경우 자 생각해 볼게요. 어디로 가야 될까? 저항이 있는 곳으로 갈까요? 이번에는 다이오드가 있는 방향으로 갈까요? 빨간색 전류의 방향으로 고려해 봤을 땐 역방향의 전류가 걸리게 되므로 다이오드에서는 전류가 흘러가지 않겠죠. 전류가 흘러가지 않는다면 끊긴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자, 그러므로 이제 회로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런 모양. 그리고 여기는 지금 VP1이라는 전압이 걸려 있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VP2라는 전압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죠. 즉 출력되어야 할 Vout의 전압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VP1이라는 전압과 VP2라는 전압이 합쳐져서 일단 전압 1에 해당하는 거죠. 예, 요것도 다 전압 1에 해당하는 겁니다. 전압 1에 해당하는 게 지금 모두 다 이 저항에서 걸리는 일이 발생을 하죠. 우리 그 KVL을 쓰면 알 수 있죠. KVL 쓰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KVL이란 건 패루프를 돌면서 발생한 전압 1의 합과 전압 강하의 합은 같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자, VP1 자, 빨간색 이 방향으로 패루프를 잡았을 때 VP1 더하기 VP2 요것은 여기에 걸린 전압 Vout 전압이죠. 그러므로 Vout과 같다. 예. 출력된 전압은 두 전압의 크기의 합과 같다. 네, 그래서 출력된 전압의 파형은 두 전압이 합쳐진 곳만큼 튀어오른다. 그래서 이거의 크기는 VP1 더하기 VP2만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전압의 모양은 이렇게 계단적인 파형으로 모양으로 더 높아져 있는 모양을 갖고 밑에 따는 0V에 맞춰져 있는 양의 클램퍼의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제 클램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클램퍼. 자, 캐퍼시터 하나 존재하고요. 마찬가지로 저항도 하나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이오드가 아까와 반대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VI 입력이란 뜻으로 I고 출력이란 뜻으로 Vout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의 입력의 파형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이번에 들어오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VP1 여기를 마이너스 VP2라고 보겠습니다. 네, 음의 클램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도 한번 우리 계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구간. 이 구간에서는 첫 번째 구간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자, 일단 VP1이란 전압이 걸리니까 양의 모습이니까
VP1 이렇게 걸리겠죠? 그럼 전류는 일단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언제까지 흘러가느냐? 이 캐퍼시터, 요 캐퍼시터에 VP1이라는 전압이 쌓일 때까지. 그럼 쌓이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는 VP1이라는 전압이 쌓이겠죠. 자,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전류는 여기로 흘러갈지 아니면 다이오드로 흘러갈지 고민을 합니다. 근데 아시겠죠? 저항값 존재하지 않는 다이오드 쪽으로 전류가 흘러갈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그렇다면 Vout의 모양은 출력되는 모양은 다이오드에 그냥 전류가 흘렀으므로 이거는 전선과 똑같은 역할을 하니까 이 순방향에서는 다이오드가 전선과 똑같은 역할을 하니까 Vout에선 출력되는 전압의 모양은 0V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 0V가 나온다. 이 구간에서는 0V가 나온다. 자, 그럼 두 번째 구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간에서는 여기를 두 번째 구간이라고 정하고요. 입력되는 전압의 크기가 마이너스 VP2이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이고 전압의 크기는 VP2이다. 네. 자, VP2이다. 자, 이럴 경우엔 전류가 이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겠죠. 근데 흘러가다가 여기로 갈지 아니면 이쪽으로 갈지 고민하다가 다이오드에게는 전류의 방향이 역방향이므로 다이오드는 동작하지 않아 끊어지는 역할, 오픈, 혈액 오픈 되겠고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전류는 이 저항을 통해 흐르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서로 방향이 동일하죠. 방향이 동일하고 지금 이 순간에 전압원 역할을 하고 얘도 전압원의 역할을 하니까 이 전압원이 지금 이 저항에 전부 다 걸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KVL을 쓴 거죠. KVL을 쓰면 전압원의 합 VP2 더하기 VP1의 값은 바로 Vout이 된다. 그래서 Vout은 자, 이때는 전압이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르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되니까 출력되는 Vout의 전압의 크기는 음의 방향이 되겠죠. 음의 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 이런 모양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거의 크기는 마이너스 VP1 빼기 VP2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냥 크기만 저희가 고려한 거고요. 크기만 고려한 거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방향까지 함께 고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의 클램퍼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클램퍼에 대한 내용은 솔직히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요. 기존에 클리퍼에 대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굳이 클램퍼까지 나올 수 있겠느냐는 좀 생각해볼 문제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굳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알아두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